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쵸.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이 돼보세요. 지금 자, 이제 입학사정관이십니다. 유펜에.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물론 원서를 이제 지금 꼼꼼히 살펴보고 계시는 중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봤어요. 뭐 첫 번째 이 페이지에서는 뭐 어떤 걸 느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라면 요 정보만 딱 보고 뭐 어떻네? 라고 어떤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무난하네? 뭐 그럴 수 있죠. 만약 제가 입학사정관이라고 한다면 대단한데? 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도대체 어떤 면을 보고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AP를 보면 점수 너무 잘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12학년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 12학년 때도 4개씩 듣고 전체 보니까 지금 총 9개잖아요. AP 개수가 이거 월등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부모님들이 AP 하나 더 하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 갖다 막 AP를 막 하려고 밀어붙이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딱 보면 저런 느낌이 나는 학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8개 한 학생하고 얘가 딱 비교했을 때 입학사정관이 그럴까요? 얘는 8개, 얘는 9개. 그러니까 얘. 아니겠죠. 그게 아니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뛰어나다. 아마도 여기에 지금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 SAT 성적이 언제 어떻게 받았던 점수인지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펜이라는 학교는 슈퍼 스코어링을 해요. 그러니까 리딩하고 라이팅을 합쳐서 1500 초반대의 점수가 나왔다. 그래서 이 점수대에 아까처럼 아카데믹 레이팅을 먼저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1550이면 이런 탑 스쿨에서는 SAT 점수만으로는 하이에스트 레이팅을 받는다라고 해요. 1을 받는다고. 근데 물론 1500점 초반대면 2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을 받아야지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보면 성적도 꽤 좋죠. 자, 4.0 만점인데 어떻게 4.18을 받았지? 보시면 웨이티드고. 자, 이 숫자만 딱 봤을 때 대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가 그냥 기본 과목이 아닌 AP든 어너스든 얘네들이 가산점을 주는 수업들을 꽤 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점수를 잘 받았구나라고 생각. 5.0을 기대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대학에서.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AP만 듣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우리 학교는 IB인데 IB는 여기다 어떻게 대조를 해야 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령 IB 같은 경우에도 물론 predicted grade를 보긴 하겠으나 제가 예전에 이제 영국 대학으로 지원을 하셨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TOK 포함해서 42점이면 우선 기본 잘하는 학생으로 인식이 된답니다. 그러면 TOK 포함해서 41점이면 42점이면 그럼 39점이잖아요. 39점을 6으로 나눈 다음에 6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대략 보면 7점이 몇 개, 6점이 대략 몇 개쯤이겠다 감이 오시죠. 그런 식으로 한번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입학사정관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 부분이 특별한가요? 이러면 수상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딱 봤을 때는 정보가 크게 없긴 하죠. 사실상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수상을 했는지 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과학 리서치 대회라고 했지만 KSF랑 KSEF랑 ISE 등등을 통한 그런 이제 Engineering and Science Research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 거기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두 활동을 각각 다른 페이퍼로 한 건 아니에요. 우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KSF를 통한 다음에 ISF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서치를 그리고 그 리서치를 혼자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것도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하지 않았어요.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의 팀이 만들어지고 그 팀 아이들하고 함께 했고 나중에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부모님의 합의하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보면 장학금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많았던 거죠. 아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학교를 딱 처음부터 하나를 찝어서 시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랑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쓰기 시작했던 원서는 싱가포르 대학 원서였습니다. 싱가포르 대학 원서였었고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대학들도 이렇게 가자. 그러면서 이제 Common App 에세이를 같이 고민하게 된 거죠. 제 전제는 그거였었어요. 싱가포르 대학 썼던 그 에세이가 동일하게 Common App에 적용될 수가 없어.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왜냐면 미국 대학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약간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묘미입니다. 미국 대학 원서는 본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프리젠트를 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결과는 그날 그 원서를 읽었던 입학사정관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침으로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바뀔 수도 있겠으나 지극히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과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 그래서 결국 뭐 이거 보시면 뭐 밴더빌트를 쓰니 뭐니 막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유펜을 결정하게 됐는데 ED를 쓰자고. 그럼 유펜을 결정하게 됐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카운셀러로서 유펜을 쓰겠대요. 물론 뭐 유펜을 써야 한다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써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든 아니면 쓰겠다고 했을 때 조언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은 유펜이라는 학교가 학생들한테 뭘 어떤 걸 물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펜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작년부터 원서 에세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기선 그런 사실까지는 모르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떤 에세이 토픽이 하나 들어왔냐, 새롭게 생겼냐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노트를 써라. 그리고 그분한테도 그것을 한번 들려줄 수 있으면 들려줘 봐라. 자, 대학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이들한테. 이게 사실 코빗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보니까 Y major essay, Y college essay 이 정도만 쓰면 돼 라고 만약에 유펜을 준비했으면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죠. 이 학교는 학생에 대해서 더 다른 깊은 뭔가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함이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How do you want to explore the community at Penn?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내용에도 너의 전공은 무엇이니 물어보고 있습니까? 사실 물론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공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떤 커뮤니티를 찾아서 쓰자라고 할 수도 있었겠으나 제가 볼 때 저랑 많은, 왜냐면 이제 제가 오늘 사실 그걸 보여드릴까 했는데 저희가 에세이 드래프트를 얼마나 여러 개를 수정 작업을 거쳤는지,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물론 또 어떤 경우는 학생이 써온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을 통한 한번 1차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쓴 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그대로 리라이트해서 리바이즈를 하고 또 그걸 갖다 리라이트해서 리바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계속 거칩니다. 처음에 학생이 집중했던 건 뭐였냐면 그래도 나는 사이언티스트로서 그러니까 그런 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지금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나 참여했던 ISF, KSF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쓰게 되면 뭐에 중점을 둘까요? 결국 자랑하게 되겠죠. 맞아요. 결국 내가 거기서 얼마나 뭐 해가지고 뭐 상을 받았는지 이거에 집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질문에서 의도하는 바가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학생이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이야기 썼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아까 제가 혹시라도 커먼앱 들어가시면 유펜도 한번 넣어가지고 전공 선택해 보시고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유펜은 컬리지가, 그러니까 학부 언더그래주에이트 스쿨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월튼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이런데 이 학생은 엔지니어링 학생이 아니었어요. 바이오캠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바이오캠은 어떤 컬리지 밑에 들어갈까요? 사이언스? 그래서 아트 앤 사이언스였거든요. 컬리지 오브 아트 앤 사이언스. 근데 이게 올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질문이. 올해. 예전에는 거기에 intended area of study를 쓰고요. 내가 왜 그걸 공부하고 싶은지를 쓰게 했는데 이번에 질문이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유펜이 이 liberal education을 이 College of Arts and Science 강조하는데, 그래서 너가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어떤 그 opportunity를 너가 enjoy하고 싶은지를 써보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 그 어디에도 너의 intended area of study를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의 에세이는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혹시 물론 유치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뭐로 시작하는지 혹시 예측이라도 가세요? 이런 에세이의 이 학생의 접근 방식은 자기 책장에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꽂혀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아까 제가 intended area of study를 자꾸 강조했던 이유가 바이오캠 전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근데 유펜이라는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수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메이저들을 포함한. 이 학생이 와서 이 다양한 것들을 공부해 보면서 이게 진짜 재밌네.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더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발군의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어 라는 거를 그들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학위만 딱 받고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interdisciplinary에 대한, 융합학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끼어져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과학 리서치 수상, 물론 칭찬하고 싶고 잘한 거 맞는데 저것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저기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드미티드가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수상을 했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로서 있는지가 얘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수상을 했다 안 했다의 여부 자체가 당락의 결정을 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아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마찬가지로 제가 개별 상담을 하더라도 그 말씀 드릴 겁니다. 저라는 창구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느냐. 가령 아까처럼 엔지니어링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보다 구글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저보다 아마도 챗 GPT가 더 잘할 거예요. 물론 아까처럼 챗 GPT가 질문에 대한 답도 저보다 더 이렇게 엘로퀀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학생 입장에서, 또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그저께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이가 막 너무 잘해요. 성적도 너무 좋고 뭐 AP도 좋고, 근데 뭐 봤더니 우리 학교에는 AP 숫자가 많지 않아서 얘가 이런 대로 해가지고 과연 잘 준비가 될지 걱정이 되신대요. 어머니 그 얘기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 주변 학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 빨리 지금 당장 여름방학 동안에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당장 프로그램 해가지고 아니 SAT 학원 등록도 안 했어?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질문,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그 아이 입장에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 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방법이 제가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는 없겠지만 입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만약에 학생이 지독히도 점수만 바라보는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밤마다 눈을 감고 어제 내가 A-를 받았어. 그럼 내 전체 성적이 93에서 92가 돼서 드디어 A-를 떨어졌는데 이게 나의 GPA에 반영되면 나의 GPA가, 이걸 계산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를 어드미션 오피서 입장에서 뽑으시겠어요? SAT를 갖다가 158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친구가 1600을 받았대요. 그럼 내가 경제에서 뒤지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SAT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 아이가 과연 그런 모습 자체가 미국 대학 얻으면 특별히 이런 탑스쿨에서 바라는, 소위 말하는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일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학생들을 이렇게 쭉 지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바꿀 수 없는 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제 얘기를 여기 부분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까 시스템 베이스드 컨설팅 중요한 부분의 일환으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프리젠트 할 것인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만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설명만으로 부족하면 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든 카운슬러든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혹시라도 약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보강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 카운셀링 컨설팅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부가 뭐냐면 아까처럼 프로그램도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야, 너가 좋아하는 아까 혹시 스마트팜 관심 있어서 저한테 연락 왔다는 친구 있잖아요. 아까 혹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프로그램 중에 그 학생이 스마트팜을 관심 있어 하는 학생이 갈 만한 프로그램 혹시 추천해 줄 수 있겠어요? 물론 대답은 다 가도 되는 거 맞고요. 학생이 하고 싶으면 아까 백패킹이든 뭐 리서치든 그 유펜에서는 학생이 하고 싶으면 가면 되고요. 다만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랑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다른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는 게 같이 머리를 싸매고, 그게 저는 컨설팅 카운셀링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것도 학생이 잘했던 걸 갖다가 폄하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딱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애 같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데 그 평범한 아이들이 본인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최상위권에 있는 학교도 가는 것입니다.